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3회 3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에 서울의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9번 맨 밑에 맨 마지막 까만 별표를 보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임시 특례 규정이라는 건 여기 임시 특례 규정이 여기에 있네요. 임시 특례 규정이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이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계약갱신 요구할 때 또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때 이 6개월간 차임은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체를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세도 못 낸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항력, 이게 기억에 있네요. 대항력은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임시표준 대개, 개가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권이 뭡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서울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가 권리금 받겠습니다. 그러니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해, 해가 뭡니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걸 지금 물었잖아요. 그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것.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게 따라서 이거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액 청구하는 경우 서울에서 환산보증은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이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데요. 요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도 역시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산정시 전환율은 뭡니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그리고 리얼, 이형 3개는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이게 1번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빅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고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2번 자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자순위 2등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과거 이런 것도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 써냈으면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인 2억의 10% 2천만 원을 냅니다. 보증금. 그럼 2억 5천 써냈는데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이죠.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촉탁하는 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일이라면 딱 정해진 날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19일까지 돈 내면 된다 하면 17일 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계속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서 하는 게 재매각이잖아요. 근데 재매각에서 또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그리고 매수 신청들의 경우는 줄임문에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줄임문에 써붙일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실무교육 받은 경우 경매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경매실무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기 때문에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실무교육 받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들이 하려면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대리도 하려면 동시에 둘 다 등록하려면 둘 다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중개실무교육만 받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중개업을 개업하거나 또는 소속공개사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즉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것은 세 개는 사전교육인데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의 경우.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보수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우리 중개업에서는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죠? 약정이 없으면.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둘 다 교육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